선수가 작년에 강등의 아픔을 겪고 지금 2부 리그로 내려왔습니다. 뭐 2부 리그에 내려왔다고 이제 축구가 끝납니까? 아닙니다. 축구는 계속되기 때문에 올해 승격을 위해서 이제 고군분투하는 팀이 하필 이제 FA컵 이제 가야 할 길이 먼데 만났습니다. 일단은 김천 같은 경우는 FA컵의 원년 멤버죠. 이제 상무 시절부터 이제 연고지가 없던 연고지 체계가 잡히지 않던 상무 시절부터 이제 나왔는데 62전 28승 15무 19패. 어떻게 보면은 자이언트 킬링이라고 하죠. 이제 하부리그 시절에 이제 K리그의 강팀들을 잡아냈을 때 그 원조는 이제 김천상무로부터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는 성남 1화 시절, 천안 1화 시절 포함해서 77전 48승 13무 16패. 야, 무려 70%의 7할 때 승률, 엄청난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9골을 넣었고요. 78골을 실점을 했네요. 우승 3회를 했는데 이제 1화 시절의 유산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이제 2014년에는 성남 FC 까치 엠블럼을 달고 FC 서울 누르고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토너먼트에 강한 게 조금 유효하지 않나 싶고 작년에는 16강에서 여정을 마쳤죠. 김천상무는 2라운드에서 한국철도 대전코레일을 2대1로 이겼습니다. 이게 2019년 4강 대진의 복수에 성공을 한 거죠. 한국철도라고 하면 안 되고 대전코레일한테 이제 4강 1, 2차전에서 이제 동률을 잃어서 승부차기 끝에 져서 대전코레일이 이제 결승까지 진출을 합니다. 세미프로인데 진짜 엄청난 이슈가 됐었는데 그 경기에서 패배를 거둔 거를 이제 4년 만에 복수를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성남은 평창 유나이티드 K4리그 팀을 1대0, 어떻게 보면 어렵사리 꺾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홈에서 1대0으로 누르고 이제 3라운드에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김천상무 같은 경우는 앞서 말한 이제 천안시티 FC를 2대0으로 가볍게 꺾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김천상무가 K리그2의 절대 1강이라는 이제 위치와는 다르게 지금 벌써 2패를 거뒀단 말이에요. 6라운드 사이에. 김천이 강한 팀인 건 사실이지만 지금 아마 안양이 2부 리그 1위고 안양, 부천, 경남, 김포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예의주시를 해야 되지만 아무래도 초반에는 약했지만 끝내 승격하는 거는 김천상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는 전남이랑 꽤 오랜만에 이제 리그에서 맞대결을 하게 됐거든요. 이제 전남은 계속 2부에 있었고 성남도 1부에서 좀 오래 버티기도 했지만 성남과 전남은 일단 그런 게 재밌었죠. 옛날에 이제 노란색 유니폼, 전남은 계속해서 이제 노란색 컬러를 유지하지만 성남은 이제 블랙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노란색이라고 하면 조금 소화하기 어려운 컬러에도 불구하고 이제 양 팀이 홈 색깔로 노란색을 이제 지정을 했는데, 이 경기를 저는 못 보고 포항 광주전을 봤는데 이제 데이터상으로 보니까 이제 선제골을 성남이 먼저 넣었는데 전남이 아스나이가 이제 폭풍 이동을 하면서 2대1로 뒤집었는데, 이제 이종호 선수가 이렇게 날개짓을 하는 걸 보니까 이종호 선수가 이제 동점골을 넣고 이제 경기를 끝낸 것 같습니다. 이종호 선수가 이제 꾸준히 기용이 되더니 이제 예전의 이름값을 찾아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럽을 비교를 하면은 스쿼드 사이즈 김천상무 32명, 성남 36명. 야, 몸값 가치는 거의 2배입니다. 200억에 가까운 스쿼드를 가지고 있는 게 김천상무. 김천상무가 2부 리그 팀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좋은 자원들이 이번에 많이 입대를 했기 때문에 1부 팀에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스쿼드인 거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아래는 평균 몸값이고 김천상무는 용병이 없을 수밖에 없죠. 0명. 그리고 성남은 3명의 용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데닐손, 패트릭 선수인데
김천상무 그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하죠. 카투사로 뭐 외국인 군인 선수면은 용병으로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김천상무는 국군 선수 축구 대회라고 또 있거든요. 국제 축구 대회. 그런 데서 이제 그런 선수, 군인 선수들을 이제 용병으로 데려오는 제도도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김천상무가 좀 더 나이가 어린 팀이고, 김천상무 트로피 15개, 그리고 성남FC는 성남FC 까치 엠블럼으로 FA컵이 1개지만 이제 성남이라 시절엔 어마어마했잖아요. 20개가 넘는 이제 트로피로 이제 지금 성남FC 4억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김천상무는 국가대표가 7명이나 있고 U23 이하 레벨로 5명, 성남FC는 국가대표는 없지만 U23 레벨로 6명.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김천상무가 스쿼드 가치나 면면이 성남FC에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다 작년에 이제 K리그 1부에 있었지만 같이 강등을 당했는데 그 와중에도 김천이 성남을 4대1로 대파 3골차 승리를 거뒀죠. 이때 이제 조규성 선수나 이제 김천 멤버들이 이제 전역하기 전에 이제 치른 경기인데 운이 나빴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순서만 바뀌었어도 조금 약화된 김천을 만났겠지만 조규성 선수가 1골 2도움 맹활약으로 이제 원정서 대승을 거뒀는데 정말 다양한 선수들이 이제 연계를 하면서 이제 대량 득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승리였고 성남은 박수일 선수가 거의 고군분투 여러 가지 포지션을 뛰면서 이제 고군분투했지만 결국 FC 서울로 떠났고 이제 파이널 B에서 붙었죠. 이제 생존을 걸고 맞붙었는데 성남은 이 경기에서 무조건 이겨야 됐습니다. 이제 패배나 무승부 시 강등을 당하는데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제 뮬리치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면서 4년 만에 K리그 2로 이제 강등을 당하는 확정된 경기였죠. 김경민 선수가 이제 동점골을 넣으면서 성남을 이제 강등으로 내몰았죠. 김경민 선수 역시 지금 FC 서울로 갔습니다. 이적 선수 같이 탑7을 보시면 1, 2, 3, 4위가 김천상무 선수입니다. 뭐 김천상무는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에 준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몸값같이 총액도 이제 2배 정도 차이 나는 거 있지만 이제 원두재 선수 이제 센터백과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볼 수 있고 김동현 선수 수비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주영욱 선수 측면 공격 이제 센터포워드 김민준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성남은 이제 박상혁 선수가 수원에서 왔고 이상민 선수가 이제 아산에서 왔고 국태정 선수가 이제 부천에서 왔는데 국태정 선수의 활약을 조금 아쉬워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미코스는 부천산이라고 이제 조현택 선수 이제 김강산 선수가 있지만 국태정 선수도 이제 수비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부천에서도 꽤 좋은 활약을 보였는데 아직까지는 주전 경쟁에서 조금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즌 초반입니다. 그래서 국태정 선수가 작년 부천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이번 FA컵에서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거 보세요. 김천상무는 진짜 뭐 대충 내놨다고 하기도 그렇고 누가 나와도 진짜 국가대표입니다. 조영욱 선수, 야 김지현 선수, 김민주 울산 듀오, 김동현, 김진규, 이영재 여긴 진짜 완전 초국대. 김태원 선수 전남에서 김재우 대전 하나시티즌 이상민 FC 서울 이유현 선수 전북 신송훈 선수 골키퍼 야 근데 벤치도 쩐다. 권창훈 원두재가 벤치에 앉아있고 이영준 선수도 대단합니다. 더블 스쿼드가 가능한 팀이 김천상무죠.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는 거의 4, 5일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4, 5일인데 약간 까치가 이제 날개를 피는 그 하객진은 하기인데 약간 그런 포메이션의 느낌으로 배치가 한 게 재밌어요. 좀 디자인을 깔끔하게 잘했다는 걸로 보여지고 원래는 최필수 선수가 초반에는 주전으로 나오다가 이제 김영광 선수가 이제
결국에는 안정감에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얻어서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이종호, 심동훈이 어떻게 보면 코어 라인이에요. 패트릭 선수도 코어 라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기영 감독이 아무래도 베테랑, K리그에서 경험이 있는 선수들의 경험과 실력을 조금 높이 샀기 때문에 이종호 선수, 심동훈 선수를 꾸준히 기용하고 있는데, 이종호 선수랑 심동훈 선수 폼이 계속 살아나고 있습니다. 심동훈 선수가 진짜 미쳤죠. 골 하나에 도움 3개일걸요? 벌써 공격 포인트 4개입니다. 주장완장을 채워주는 것도 있는데, 심동훈 선수가 이제 안양 가가지고 뭐 선수가 이제 폼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전술이 안 맞는 건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성남에 임대를 와서 좋은 모습 보이더니 결국 성남에 완전 이적하고 이제 주장 완장 차면서 지금 폭풍 활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믿고 쓰는 포항산 아닙니까? 심동훈 선수 진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김지수 선수가 아마 모처럼 다시 나왔을 거예요. 성남에서 바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선수로 평가되는 선수가 김지수 선수죠. 그리고 크리스 선수도 지금 3골을 넣고 있습니다. 성남이 스쿼드가 완전 갈린 거에 비해서는 지금 최근에 꽤 성적이 좋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결코 김천에 뒤지지는 않는다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하지만, 김천이 더 좋다는 거에는 부인할 수 없는 부분. 2023 스쿼드를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워쇼에서 이제 한 번씩 봤는데, 이제 FA컵에서는 이제 생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보여드리는 부분이 있고, 김천은 뭐 화려하다 못해 눈이 부신 거고, 성남은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비하면은 스쿼드가 많이 약해졌지만 최근 성적을 보면 역시 축구는 이름값이 다가 아니구나. 일단 김천 상무는 FA컵 최근 5경기를 깔아보면은 지금 맞상대하는 성남FC를 2021년 16강에서 3대2로 이겼습니다. 대구에게 지고 수원삼성이랑 1대1 무승부 끝에 이제 승부차기에서 이제 패배를 거뒀죠. 아마 이병근 감독이 수원 지휘봉을 잡고, K리그는 아니지만 이제 첫 경기였을 겁니다. 그 경기에서 아마 승리를 거뒀고, 어떻게 보면 2승 2무 1패 2승 2무 1패인데 파주시민 축구단이랑 경기 승부차기에서는 이겼으니까 보통 3번 이겼다고 볼 수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성남FC 같은 경우는 퐁당퐁당이네요. 평창 유나이티드 이기고, 작년에 포항 스틸러스에게 져서 하차하고, 충남 아산 이기고, 김천 상무, 그쵸, 요 경기죠. 3대2로 이긴 쪽은 김천 상무고 3대2로 진 쪽은 성남. 부산 아이파크에게 1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이게 재밌어요. 부산 아이파크가 성남이랑 이제 2020년에 마지막 대결을 했는데, 그때 이제 감독 대행 이기영 감독이 부산을 맡고 있었는데, 이제 성남이 역전승을 거두면서 부산 아이파크가 강등이 확정이 되고, 이기영 감독 대행이 이제 책임은 아니지만 이제 사퇴를 하게 되고, 돌고 돌아서 이제 성남 이제 지휘봉을 잡지 않았습니까? 결론만 얘기하면은 이제 부산 아이파크가 이제 강등이 되고 이제 복수전 형태로 이제 성남을 만났지만 성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복수를 해야 되는 쪽은 이제 성남이죠. 물론 김천 때문에 성남이 이제 강등됐다고 보기에는 어폐가 있지만, 이제 김천에게 이제 비겼기 때문에 강등이 확정이 된 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복수전 형태로 봐도 되는 경기입니다. 양팀 다 FA컵 최근 5경기 전적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요 지표를 보시면 김진규 2골, 이준석 2골, 문경건 선수가 클린시트 한 번 있고요. 이상민 선수가 5구 45 맞죠? 5번의 풀타임 경기 450분. 그리고 원두재 선수가 12억 8천만 원의 문값 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성남은 크리스 3골, 심동훈 3골, 김영광 선수가 클린시트 한 번인데 문경건 선수보다 아마 경기를 많이 소화했을 거고,
야, 이재원 선수 쩐다. 630분이면 7963이니까 7경기. 성남의 전경기 FA컵 포항에서 풀타임을 뛰었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기영 감독이 아주 강력한 신뢰를 얻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박상혁 선수가 이제 성남에서 가장 비싼 몸값같이 원두재 선수랑 거의 2배네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클럽 랭킹은 김천상무가 1288위, 성남이 1411위로 나타났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저는 구본철 선수와 정한민 선수를 뽑았습니다. 구본철 선수는 이제 인천에서 홍시우 선수와 트레이드 돼가지고 이제 성남 저지를 작년에 입었는데 27경기에서 5골 4도움이면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홍시우 선수가 오히려 인천에서 인상적인 활약은 없었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는 구본철 선수의 승리로 끝나는 그림이지만 지금 홍시우 선수는 1부 리그에 있구나. 결과는 또 그렇게 됐네요. 구본철 선수는 U23 대표로 3경기, 올해 아마 A매치 브레이크 기간 3월달이었죠? 그때 아마 뽑힌 걸로 알고 있고, 한 경기 57분을 뛰었는데 그 경기가 FA컵이었을 겁니다. 5억 4천의 몸값 가치로 평가받고 있고요. 라이트윙, 레프트윙을 뛸 수 있는 윙어 자원이고, 정한민 선수는 FC 서울에서 임대로 왔습니다. 6경기 303번을 뛰었지만 아쉽게도 공격 포인트는 없습니다. 구본철 선수보다 거의 6경기 6배를 많이 뛰었는데도 아직 실적은 없고요. 역시 U23 대표로 한 경기 도하컵에 이제 발탁이 됐죠. 정상빈 선수 대체 자원으로 온 걸로 알고 있고, 유형은 조금 다른 선수인데 젊은 영건 자원임에는 분명한 부분이고 보네요. 김천의 구본철, 성남에 신고합니다. 왜냐면 성남이 이제 성남이 친정팀인데 이제 자신이 살아있는 거를 이제 군인 신분으로 맞서게 되는 부분이고요. 아마 이번 경기에는 기회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죠. 친정팀과의 대결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한민 선수 이제 터질 때가 됐죠. 정한민 선수가 약간 애매한 포지션이거든요. 공격수인데 이제 골을 그렇게 잘 넣는 선수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한석희 선수가 생각날 정도로 활약은 미비한데 젊고 유망하고 프로 경력이 나이에 비해는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이 젊은 두 선수의 활약상에서 이번 경기에 이제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싶고요. 구본철 선수 같은 경우는 FA컵 이후에는 2경기 연속 이제 벤치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몸 상태가 이상이 있는 건 아닌데 그만큼 김천상무의 스쿼드가 이제 경쟁력이 있다는 걸 알고 수 있고, 정한민 선수는 그 반대네요. FA컵에서 X가 FA컵에서 결장을 한 거고 최근 리그 2경기에서는 출전을 했습니다. 양팀 예상 포메이션을 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김천은 4-3-3. 어떻게 보면 진짜 극소의 이제 로테이션을 하는 거죠. 김민준, 이영준, 구본철 공격 라인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원두재 선수를 이제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해야죠. 원두재 선수를 조금 아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야, 윤석주, 원두재, 김현욱이 허리 라인 진짜 정말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저는 진짜로 보면은 강윤성, 이우현을 어떻게 이렇게 젊고 유망한 풀백을 이렇게 같은 팀에서 쓸 수 있을까 싶은 부분이 있고, 성남은 4-5-1로 나올 겁니다. 리그에서 그렇게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리그에서 최근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싶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4-5-1로 이제 나올 걸로 보이는데, 김천과 성남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용병이거든요. 크리스랑 이제 패트릭 데닐손 선수가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원정팀이고 이제 객관 전력은 아무래도 김천이 앞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독 잠바에서 앞서는 이기영 감독이 김천을 상대로 어떤 부분으로 경기를 준비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FA컵에서 역대 전적 3전이 있는데 1승 1무 1패로
동률입니다. 전적상은 동률인데 1무는 어쨌든 정규 시간에서 90분 연장전 넘어서 이제 승부차기까지 가서 김천이 이겼습니다. 아, 그때는 상주 상무였구나. 상주 상무가 이겼고 이제 최근 대결 FA컵에서도 김천 상무가 이겼기 때문에 최근 두 경기는 김천 상무가 앞서고 이제 1패. 그 1패는 이제 성남 일화 시절에 이제 성남이 상주 상무인가 아마 광주 상무가 상대로 이겼을 겁니다. 김천은 어쨌든 최근 성남전 승부차기 포함 2승을 거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기영 감독은 상무에 강했습니다. 인천 시절 상주 상무랑 전적이 5전 3승 1무 1패로 나쁘지 않거든요. 좋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1패가 마지막 맞대결의 패배인 점과 이제 상주 상무랑 김천 상무는 이제 아예 다른 팀이라고 볼 수는 있죠. 이제 군인 팀이긴 하지만 어쨌든 상무에 강한 이기영 감독이 이번 경기에서도 그 위용을 이어갈 수 있을지. 딱 기다려 포항 스틸러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경기 이긴 팀이 이제 홈 경기 자격으로 포항 스틸러스와 16강에서 맞대결을 펼치는 거거든요. 김천도 아마 포항에게 FA컵에서 갚아줘야 될 빚이 있고, 성남 같은 경우는 뭐 다이렉트죠. 작년 16강 상대가 포항 스틸러스였는데 이제 패배를 거두면서 탈락을 했는데, 아마 성남이 이제 포항을 만나게 되면 그 점이 재밌겠죠. 이기영 감독 아들 이호재 선수가 이제 포항 선수로 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부자 간의 대결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이기영 감독은 이제 이호재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별다른 이제 코멘트를 해달라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워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가족 관계, 혈연 관계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자제하는 듯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인데, 어쨌든 리그에서 FA컵에서 만나게 되면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필드에서 이제 악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성남이 이기게 되면은 이제 홈에서 이제 포항을 만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부각되지 않을까 싶고, 예, 아주 재밌는 경기가 성사될 것 같습니다. 최근 연장전 승부를 보시면은 김천 상무 같은 경우는 연장 5번에 1승 3무 1패. 근데 불이 2개가 들어왔다는 건 2번 이겼다는 건데, 일단 정규 시간에서 성남을, 정규 시간이 아니라 연장전에서 성남을 2021년 FA컵 16강에서 홈에서 이겼다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이래서 포항을 딱 기다려라고 하는 겁니다. 포항에게 갚아줘야 할 빚이 있습니다. 연장전에서 패배를 거뒀기 때문이죠. 성남 같은 경우도 불이 2개가 들어왔는데, 대구랑 수원FC. 수원FC가 저 때는 2부 리그였을 거고, 대구는 1부 리그였고, 김천 상무, 이게 재밌네요. 김천 상무에게 졌고, 상주 상무에게도 졌고, 같은 팀이니까요. 연고지를 옮겼을 뿐이고, 상무라는 팀에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경주 한수원에게 이제 발목이 잡힌 역사가 있습니다. 세미프로 이제 K3 리그의 공기업 팀들이 이제 한국철도랑 한수원이 있는데, 이제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죠. 뭐 부산교통공사도 있긴 하지만 공기업 팀들은 강합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뒷심이 조금 더 강했다는 팀은 저는 김천 상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쿼드 질이나 면면도 김천 상무가 성남에 앞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규 시간에 오히려 승부를 보고 싶은 팀은 성남일 거고, 김천 상무가 느긋하다기보다는 1군의 이제 가용 자원을 최소화하면서 더블 스쿼드도 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쪽은 오히려 김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승부. 김천이 더블 스쿼드가 가능하고 성남은 그러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일단은 90분 안에 승부가 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양팀 다 어떻게 보면 승격을 조금 노리는 팀이기도 하고, 김천은 더블 스쿼드 가능하고 성남은 더블 스쿼드가 안 되지만 또 원정 경기인 상황을 고려해서
일단 90분 안에는 무승부가 날 것 같고, 연장전 가면 아무래도 김천이 유리하겠죠. 홈경기 부분이랑 스쿼드의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90분 안에서의 승부를 기준으로 하면 저는 무승부를 보고, 조칸 씨는 김천 상무의 승리를 예상했네요. 김천이 성남보다 2군 스쿼드가 탄탄하다고 생각. 예,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워축구